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선 관련된 흐름 잠깐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핫한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자,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1등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이 1등.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낙연 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조금 후퇴하면서 3등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오티머스 측근이 뭐 돌아가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낙연이라든지 이재명은 여지까지 아직까지도 여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윤석열 이제 뭐 징계위에 갖고 15일 날 속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정상적으로 이거 뭐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떻게 되느냐, 뭐 징계를 받느냐 아니면 해임이 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정치 판도가 조금 시끄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1번을 볼게요. 만약에 징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징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윤석열이 이거를 유지를 하고 내년까지 임기를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중도에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스스로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 검찰총장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검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정치판으로 들어올 겁니다. 정치판으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올까요? 뭐 민주당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또 무소속으로도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은 대선 후보로서 확실한 자리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이 얘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 부분에서 헷갈렸던 부분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한쪽은 확실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하고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방향을 하나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뭐 징계나 이런 건 아무거 없어요. 그러면은 검찰총장 역할을 그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2021년 7월이었나 임기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선 못 나가는 거예요. 대선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뭐 검찰총장님께서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다, 무죄다,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복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정치를 안 하고 검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국민의힘에서 놓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왜? 보수를 집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윤석열을 계속해서 울고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검찰총장 역할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대선 이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치고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반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딱히 야당에서는 윤석열 이분 대회 제외하고는 특별히 이재명과 이낙연을 맞설 수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홍정욱이 조금씩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홍정욱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은 반기문,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안철수 처음에 나왔을 때도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정치판이 힘들다고 해갖고 사퇴를 했고, 안철수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미지가 많이
많이 추락이 됐죠. 완전한 정치인의 모습이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제 윤석열 2분만 남았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과연 이분이 지금 대선 후보가 1등이 되어 있어요. 오늘자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분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의 뭔가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저는 의문부호를 좀 남기고 싶어요. 아무런 정책 행보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책적인 비전도 없습니다. 물론 야당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야당이 내세우는 정책 비전을 가지고 같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꼭두각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기득권이 있잖아요. 기존 원로인들이라든지 자기가 대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야당의 기득권들이 있는데 뜬금없이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야당에 들어왔을 때 이 국민의힘에서 이 윤석열을 지지해 줄 거냐, 이 원로인들이, 이 기득권인들이 지지를 해줄까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의문이죠.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랑 윤석열 이렇게 이파전이 그려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낙연과 이재명의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관련된 종목이 현재 조금 주춤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낙연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돌아세울 필요는 없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 안에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시간은 좀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카드는 좀 강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재명은 야당의 힘이 세졌을 때 이재명을 앞세우면서 야당을 몰아붙이면서 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당의 힘이 셀 때는 이낙연 같은 온화한 또는 온건한 또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죠. 온화하고 온건하고 또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조금 대선 후보로서 나와가지고 조금 야당을 조금 달래면서 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끌고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역시 여당이 조금 더 힘이 센 부분인데 문제는 2월달 정도 될 거예요. 서울시장 이 부분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당의 행동이 조금 과한 부분이에요. 야당에 어느 정신 차리고 있는 정치인이 있는 건강한 정치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당을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은 지들끼리 바빠요. 그래서 여당은 공격을 못하고 있고 여당은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만 정책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치우더라도 오늘 보니까는 무슨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법을 하는데 뭐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참 여당 지금 참 여당이 한다는 행동들이 이런 거예요. 윤석열 출마 금지법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윤석열에 딱 한 거는 아니에요. 공직자가 대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하려 그러면 1년 이내에 1년보다 더 많은 기간 안에 뭐라고 해야 되지? 1년 이전에 나와야 된다. 그 공직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이런 입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윤석열을 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여당의 행동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야당의 인물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서울시장이 야당 인물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이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눌림을 받고 있어요. 이게 징계가 되든 해임이 되든 아니면 윤석열 더럽다 해서 나오든 어느 쪽으로든 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에서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겁니다. 이 지지를 가지고 보수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집합시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눌려있는 이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윤석열 하면은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했던 대장은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울려가다가 징계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눌려갔어요. 원래 10일이라든지 이때쯤 정상적으로 어떤 결과가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이게 15일 정도로 지연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눌렸는데 이 라인대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악재는 나올 수 있어요. 윤석열이 나 뭐 대선에 출마 안 해, 뭐 정치 안 해, 이런 직접적인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쭉쭉쭉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윤석열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징계가 나오든 아니면은 뭐 무죄가 나오든 상관없을 겁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흐름으로서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덕성은 관련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관련이 없다라고 해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덕성은 일단은 뒤로 제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서현탄 메탈과 서현, 이 두 종목을 우선식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전에 제일테크노스랑 모베이스 전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즉 이 말뜻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대선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대선이 시작하기 한참 전에 윤석열이다 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서현과 서현탄 메탈, 그 다음에 뭐 모베이스 전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서현이 대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종목들, 늘 윤석열 하면 움직였던 이 종목들이 아니라 뜬금없이 어떤 게 지금 윤석열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2등 그룹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1등주가 올라가고 눌릴 때 2등주가 올라가는데 2등주가 눌리고 1등주가 조정을 받고 2등주가 떨어질 때 1등주는 이미 떨어지고 나서 조정받고 2등주는 떨어지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 3등 그룹주, 그리고 3등 그룹주가 떨어질 때 2등주는 조정을 받고 1등주는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얘는 끝나는 거고 얘가 올라갈 때 얘는 다시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떨어질 때 1등주가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대선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모베이스 전자가 조금 강한 모습이었어요. 최근에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서현과 서현탄 메탈 이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은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모양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동신건설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얘도 흐름이 보세요. 에이텍이나 에이텍 TN, 그다음 뭐 형제 엘리트, 제가 일전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에이텍과 형지 엘리트 이 종목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등 그룹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뜬금없이 동신건설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2등 그룹주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겁니다. 이 동신건설뿐만 아니라 뭐 프리엠스인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재명이랑 엮이면서 이거를 2등 그룹주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과 윤석열 관련된 종목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낙연을 본다라고 하면 삼부토건과 휴림 로봇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휴림 로봇보다는 일단은 삼부토건 얘가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를 봐야 될 거고 KT 서브마린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국 CNS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거고요. 최근에 유승민 후보자님께서 조금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 뭐 종목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대선 후보로서 조금 영향이 딸리기보다는 조금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링네트가 올랐어요. 안철수 관련된 종목인데 링네트.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링네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이게 안철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안철수는 안내과, 써니전자, 까뮤 ENC 요 정도 세 개가 동시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링넥트도 따라 올라가면은 이거는 안철수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다. 그 정도까지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이 징계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이 강제적으로 정치판에 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징계가 뭐 무효가 된다, 무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거쳐서 정치판에 등장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징계를 기준으로 해갖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여당에 제가 뭐 아무튼 이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당과 야당 양쪽이 다 건강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한국 정치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여당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아직까지 여당을 믿고 문재인 정부를 믿는 회원 국민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당이 서울시장도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요즘 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은 여당 야당 편가르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야당이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15일날 어떤 징계가 나오든 그 흐름 따라서 관련된 종목을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매일같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관련된 이슈라든지 뉴스는 매일같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요 대선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다시 뵙겠습니다.